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달리기 몰입의 즐거움. 저자는 미아이 직센트 미아이. 출판사는 샘터사입니다. 셀비의 말은 옳았다. 그녀는 사람들이 흔히 무아지경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몰입을 경험한 것이다. 살면서 무언가에 몰입했던 순간보다 강렬한 기억은 거의 없다. 몰입의 순간은 인생을 살만하다고 느끼게 한다. 목표를 이루고자 열정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몰입의 큰 장점이다. 달리기를 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몰입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달리기 대회에서는 경쟁심 높은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험난한 환경에서 자신의 기량을 시험한다. 산길이나 시골길을 달릴 경우 기술적으로 넘어서야 할 과제들과 맞닥뜨리면 동시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생각을 가듬게 한다. 해변에서 달리면 파도 소리 때문에 명상하듯 생각에 열중하게 된다. 평지를 달릴 때도 한 발 한 발 내딛는 리듬과 함께 찾아오는 가뿐한 기쁨에 푹 빠지면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경험하는 몰입 현상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까다로운 일을 해내기 위해 모든 정신을 집중할 때 우리는 언제든 몰입이 주는 최상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체스나 암벽 등반, 사이클, 수영, 농구, 춤, 정원 가꾸기, 글쓰기, 연기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연구하고 이들이 몰입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열정적으로 임한 일이 무언가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몰입을 일으키는 요소 그리고 몰입할 때 드는 느낌은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필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을 때 몰입하게 된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해야 할 일에 정신이 날카롭게 쏠리면 다른 부차적인 생각과 걱정은 전부 사라진다. 뚜렷한 목표가 행동을 촉진하고 동시에 내적 외적 피드백을 통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는 기분이 들고 남들의 시선에 조연해진다. 자의식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기분이 든다. 이와 같은 경험은 자신감과 의욕을 높이고 무엇보다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 즐거움은 물리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투자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더라도 손해를 무릅쓰고 일부러 찾아서 할 만큼 크다. 몰입의 경험을 자기 목적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바꿔 말해 활동 그 자체가 보상이 된다는 의미다. 몰입해서 달리는 사람은 달리기가 좋아서 달린다. 그렇다고 몰입 경험에 외적 보상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 책에서도 경기 중에 몰입해서 달린 여러 선수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이들 중에는 올림픽 메달을 따거나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상을 받은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털어놓은 것은 외적인 보상이 아닌 몰입의 순간이다. 노트북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안에서도 못할 일이 없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까다로운 활동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이유는 몰입에서 얻는 엄청난 즐거움에서 찾을 수 있다. 미하이 직생트 박사가 몰입 플로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즐거움은 어떤 일에 열정을 다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따라오는 결과다.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생애 최고의 순간들은 수동적이거나 수용성이 크지 않을 때 혹은 편안할 때 찾아오지 않는다. 최고의 순간은 까다롭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 혹은 마음을 한계 수준까지 확장시킬 때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 누운 채로 식사를 할 때보다 자리에서 일어나 10여 킬로미터를 달릴 때 더 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몰입을 경험하면 우리의 의식도 영향을 준다. 몰입을 경험하면 또다시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는 욕구가 더욱 강해진다. 이러한 본질적인 의욕도 기술을 더 향상시키는 욕구로 이어지고 자연히 자신이 보유한 능력에 관한 자신감도 커진다. 기술이 향상될수록 더 큰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고 몰입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매우 긍정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몰입 덕분에 정말로 신이 나서 달리게 됐어요. 제 태도를 바꿔놓았다고 할까요? 폐렴에 걸렸을 때만 해도 제 자신이 안쓰러웠지만 몰입을 경험한 후에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달리기 전에 수시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큰 도움이 돼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처럼 최상의 경험을 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몰입은 워낙 변동이 심한 현상이라 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 몰입을 경험할 가능성을 키우기에 꾸준히 노력하고 싶다면 먼저 몰입에 관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목적. 누구나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 오랜 세월 진화하면서
늘 고심해온 주제이기도 하다. 수천 년부터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오늘날에도 이 주제가 자기계발서나 각종 테라피, 인생 멘토들이 다루는 주된 내용인 것을 보면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일 방법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간단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인생의 목표를 찾고 나면 삶의 의미가 생기고 나아가야 할 목표가 있다고 느낀다. 희망도 부풀어 오르고 미래를 더 낙관적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인생에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 문제는 상황이 바뀌면 목표가 함께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행복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을 갖되 유연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기에는 이와 같은 변화가 수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육체의 노화로 신체적, 인지적 기능에 한계가 생기거나 부모가 된 후 끊임없이 바뀌는 역할에 따라 목표가 변할 수도 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것이고 이를 유치원 파티에 가장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겠다는 목표나 아이를 향한 애정과 격려가 넘치는 가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목표로 대체할 수 있다. 아이가 자라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뀌고 그에 따라 부모로서 충족시켜야 하는 것도 바뀐다. 그리고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직을 해서 집을 떠나면 삶의 의미는 또다시 바뀌고 인생에서 초점을 둘 전체적인 목적도 바뀐다. 자녀의 삶에서 부모 역할을 놓지 못한다면 정서적인 문제와 함께 관계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가족의 동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고 중점을 둬야 할 일을 새로운 목표와 열망, 취미로 알맞게 조정하는 한편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목적의식은 가족의 동적 변화로 인해서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원인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 상황이 바뀌거나 실직 또는 커리어가 장점에 다다른 경우 등도 미래의 목표 달성에 장벽이 될 수 있다. 또는 카탈라노의 경우처럼 일정 기간 자기 성찰과 자기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인적인 사명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현재가 썩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금 자신이 어떤 길에서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점과 가치, 직업, 삶의 목적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전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거나
충분히 헌신하지 못했던 부분에 새롭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참여.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고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삶에 더 깊이 참여한다고 느낀다. 여러 연구를 통해 참여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다. 참여란 현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능동적으로 이끌고 자신이 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드러내고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참여이다. 즉,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몰입을 경험하기 위한 요건과 꽤나 비슷하다. 그러므로 몰입이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참여를 강화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피터슨과 파크, 셀리그만은 현재를 만족스럽게 즐기기 위한 필수 요건이 몰입을 경험하는 것, 현재에 머무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나 일, 취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충만한 삶이란 목적의식과 능동적인 참여, 기분 좋은 경험을 추구하는 태도가 균형을 이루는 삶이다. 몰입하려면 꾸준한 집중력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참여가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참여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직무상 꼭 해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를 찾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몰입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든 관심을 일에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찾는다. 업무 시간이 끝나면 무엇을 할지부터 고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빵 사는 케이크를 만들어 얼마나 팔 수 있을까 걱정하는 대신 미세한 맛과 프로스팅의 모양에 집중할 때 몰입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공장에서 하는 단순 업무처럼 창의력이 거의 필요치 않은 일을 할 때도 리듬을 느끼고 그 순간에 몰두하면 몰입할 수 있다.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족과의 시간에 참여하려면 그저 얼굴을 내미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저녁에 가만히 텔레비전만 보는 대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거나 모여서 밥을 먹자. 주말에 집에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함께 등산을 하면 어떨까? 자신이 열의를 갖고 하는 일을 가족들과 공유하자.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충만한 삶에 관한 셀리그맨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세 번째 요소, 즐거움에도 영향을 준다.
즐거움. 즐거움은 목적이나 참여만큼 삶의 만족도와 강력히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생을 잘 살아가는데 분명 큰 부분을 차지한다. 즐거움은 쾌락적 즐거움과 에우다이모니아로 나뉜다. 쾌락적 즐거움에는 짧게 지나가고 곧바로 느낄 수 있는 광범위한 기쁨의 순간들이 포함된다. 음식, 음료, 섹스 등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일은 모두 순간적인 즐거움을 준다. 돈을 쓰고 물건을 소비하는 행위에서 얻는 즐거움은 그보다 조금 더 길게 며칠 정도 지속되지만 결국에는 그 빛을 잃고 행복감은 다시 기본선으로 되돌아온다. 쾌락적 즐거움의 본질은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즐거움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빈둥대는 것도 즐거움을 준다. 사실 게으름은 인간이 유전적으로 가진 특징으로 여겨진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 빈둥대는 쪽을 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스스로가 활동적으로 움직일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날 때 텔레비전을 보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다 보고 나면 마음이 어수선하고 불안한 경우가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결과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달리기, 체스게임 또는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등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물건을 소비하는 대신 그 돈을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에 쓰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리는 더 깊은 행복감을 얻게 된다. 에우다이모니아라는 표현은 만족감과 비슷한 의미이며 행복을 느끼기 좋은 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러한 유형의 기쁨은 삶에서 느끼는 만족감에 오랫동안 영향을 준다. 따라서 삶을 행복하게 해줄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면 에우다이모니아를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찾아야 한다. 에우다이모니아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다 하거나 큰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스릴과 다른 개념이며 자아 실현과 자기 결정력에서 비롯된다. 자기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쾌락적 즐거움만큼 생생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로키 산맥으로 가 높은 산을 혼자 오르거나 집과 멀지 않은 장소에서 가족들과 캠핑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로키 산맥의 풍경, 아이젠과 밧줄을 단단히 메고 꽁꽁 언 땅의 가장자리를 따라 산을 타는 스릴을 뒷마당에서 느낄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들과 모닥불 앞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 근처 물가에서 신나게 놀다가
골아 떨어지는 경험은 또 다른 기쁨을 선사한다. 이러한 경험에서 우리는 종류가 다른 충족감을 얻는다. 엄청나게 강력하고 인상적인 기분이야 할 필요도 없다. 친구와 산책하고 진심으로 마음이 가는 사람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고요한 정원에서 명상을 하는 것도 모두 에우다이모니아를 느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친사회적 행동도 에우다이모니아와 가까워지는 중요한 요소다. 친사회적 행동이란 실질적인 이득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한다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쇼핑으로 기분 전환을 하면 좋다는 문화적 메시지를 수시로 접하게 되지만 그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자신을 지장하고 쇼핑을 하면 기분이 풀릴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러한 행위는 대부분 일시적인 행복에 그친다. 결국 원래 마음 상태로 금세 돌아가는 것이 쾌락적 즐거움의 특징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기보다 죄책감이 든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기분 전환 효과는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에서 더 크게 얻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실시된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가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친절함을 베풀 때, 특정한 대상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할 때, 인류 전체 세상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할 때, 각각의 마음 상태가 놀랄 정도로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정한 대상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할 때나 인류 전체 세상을 대상으로 친사회적인 행동을 할 때를 실시한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기분과 함께 전반적인 행복감이 크게 향상되었고 그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됐다. 행복은 일시적으로 잠시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쾌락적 즐거움과 에우다이모니아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고 두 가지 즐거움을 모두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상태가 아예 새로운 일상으로 고착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행복감을 해치지는 않는다. 여가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 측면에서도 전체적인 행복감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알렉산더 연구진의 조사에서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업무에서 느끼는 긴장과 전체적인 삶의 불안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시간에 어떤 활동으로 즐거움을 얻든 정신없이 바쁜 기간에도 그러한 활동을 일정에 포함시키면 출퇴근이나 가정에서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의무 등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이혼, 실제, 경제적인 문제 등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 행복한 삶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것처럼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을 갖고 삶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건전한 활동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은 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내는 것 못지않게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모두가 정해진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그에 따른 일을 하는데 소비한다. 학업을 마치는 일, 커리어를 쌓는 일, 가족을 꾸리는 일처럼 목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불필요하게 여가 활동에 들을 시간까지 사용하게 된다. 취미나 열정에 이끌려 하는 일을 우선시하면 삶의 목표는 뒤로 밀려난다. 스스로 느끼는 균형과 상관없이 이와 같은 중심점의 변화는 성인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단기간 여가 활동보다 커리어를 전면에 내세우면 자신의 직업에서 더 중요한 기회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다. 그러나 삶에 참여하고 즐거움을 찾는 대신 삶의 목적을 당연한 듯이 우선시하면 극도의 피로감과 함께 불만족을 느끼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며 외로움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목적이나 책임을 희생시켜서까지 즐거운 일에만 몰두하면 불만족과 외로움이 찾아오고 나아갈 방향을 잃게 된다.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가 때로는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인생 전체에서 목적과 참여,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인지하고 균형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삶을 충만하게 만들 가능성도 커진다. 그리고 달리기를 하고 몰입을 경험했다면 이미 그와 같은 기회에 한 발 더 다가선 셈이다. 자기 목적적 성격과 행복. 한 걸음 물러나 인생을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조금 넓은 시선으로 살펴보면 자기 목적적 성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자기 목적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다소 학구적으로 들리지만 그 속에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한 현실적인 틀이 담겨 있다. 자기 목적적인 삶을 충만한 인생으로 이끌어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자. 카탈라노의 경우처럼 인생의 큰 변화가 일어나든 아니면 좀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인생 경로를 조금 변경하든 자기 목적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면 가장 만족스러운 삶에 성큼 다가설 수 있다. 자기 목적적 성격은 목적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성격이다. 자연스럽게 생겨난 동기에 따라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경험과 관계를 선택하고
의미 있는 기회와 목표를 찾는다. 즐거움을 얻는 활동도 이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택한다. 자기 목적적 성격을 지닌 사람의 인생은 흥미진진하면서도 까다로운 목표와 사랑하는 사람, 몰입을 이끄는 활동으로 채워진다. 대체로 긍정적이며 호기심이 많다는 특징도 있다. 안 된다는 대답보다는 카탈로누처럼 일단 해보자고 말하는 편이다. 또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후회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할 줄 안다. 지도를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내키는 대로 또는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응하는 것은 자기 목적적인 삶과 거리가 멀다. 자기 목적적인 사람은 때때로 속도를 놓치고 물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삶은 자칫 번잡해질 수 있으므로 때로는 거절하고 물러나 휴식하고 명상하고 산책하고 자연을 즐기며 만끽하는 법도 배울 필요가 있다. 모든 감각을 활용하여 차분하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끽할 줄 아는 능력은 행복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 있다. 또한 자기 목적적인 사람은 마땅히 필요한 고독을 즐길 줄 안다. 인상적인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본 적이 있는가? 휴가나 아이가 태어난 날 또는 처음으로 달리기 대회에 나간 날을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떠올리면 그때 경험한 즐거움과 행복이 그대로 다시 느껴진다. 과거의 경험만 상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험에서 얻은 좋은 느낌을 붙들고 있으면 현재도 만끽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래 계획 역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대하면 즐길 수 있다.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모든 감각을 발휘해서 예상해 보면 정말로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느끼게 될 좋은 기분을 미리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참여는 초조하게 조바심 내거나 곱씹는 것과 달리 건강한 영향력을 발생시킨다. 어떤 형태로든 순간을 만끽할 줄 알면 충만한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 에리 프롬의 연구에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이 가장 잘 압축되어 있다. 프롬은 최상의 성격과 함께 방향이 되는 것과 방향성을 얻는 것에 가치를 글로 남겼다. 그는 방향성을 얻으려면 물질적인 것과 권력을 획득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방향성을 얻는 사람은 무언가를 이용하고 끌어모으고 자기 자신을 광고해서 원하는 것을 얻거나 상황이 변하기를 인내하며 기다린다. 이런 사람은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이와 같은 성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며 자기 자신과는 무관한 특징으로 분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브롬은 인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 속에서 살고 사랑하고 참여하라는 것이다. 사랑할 때 무엇을 얻으려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실패할 위험도 감수할 만큼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 브롬은 무언가를 삶에 기꺼이 드리는 것, 열정을 쏟을 대상을 찾고 그것을 열의 있게 꾸준히 추구해 나갈 때 스스로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려면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하며 현재에 머물고 참여하고 주변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향을 찾은 사람은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에 더 머물기 위해 명상을 한다. 브롬이 제시한 존재의 개념은 몰입과 자기 목적적 성격, 행복한 삶을 보완한다. 스스로 방향이 되는 것은 곧 삶을 자기 목적적으로 사는 것이다. 또한 몰입을 경험하는 것이며 살고 행복한 것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 책의 목표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달리기와 몰입을 향한 열정에서 시작한 책이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일상생활에 더 많이 몰입할수록 일과 대인관계, 취미에 깊이 참여하고픈 의욕이 생길 것이다. 열정을 쏟을 만한 일을 찾아라. 진심을 다해 살아라. 달리고 몰입하고 행복하라. 지금까지 달리기 몰입의 즐거움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